국어 햇쌤이랑 다 해보자. 안녕하세요. 배질 고3 선생님 정다혜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듣게 되실 강의는요. 우리 3월 학력평가 문학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강의는 고전 위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순서보다는 이제 고전 문학, 고전 소설이랑 고전 시가 그다음에 다음 강의에서는 현대 문학을 끊어서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은 이번 3월 학평에서는 독서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작품 자체가 사실 난이도가 엄청 높은 건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작품 해설 위주보다는 문항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를 위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고전 소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엔 얘들아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거든? 분명히 여러분들 문제 풀었으니까 내용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지? 그냥 숙향이란 애가 청조 따라서 갔다가 천계에 올라가가지고 되게 휘황찬란한 이제 화려한 것들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한편 그 남자의 시선으로 해가지고 숙향을 본 것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결국에는 어떤 이 사람들의 뭐 말투라든지 사용하는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헷갈려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소설은 전반적으로 고전이든 현대든 소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조그마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거 하나 놓치면 문제를 틀리기가 굉장히 쉬운 작품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쉬운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초에 작품을 안 읽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 근데 길잖아. 근데 작은 거 하나 놓치면 선생님이 문제를 틀릴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꼼꼼하게 읽어야 되나?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 자, 그럼 어떻게 읽는 게 제일 좋으냐면 어쨌든 간에 작품은 읽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는 작품이어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 않은 작품이고요. 그죠? 그리고 읽어본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디테일을 다 기억하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런 거 내용일치로 나올 만한데 하는 부분에다가 체크를 하시면서 가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디테일들 기억 안 나는 건 확인을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건 문제로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하면서 체크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고 그게 습관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문제를 풀거나 작품을 읽으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해설하는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숙향전인데 일단은 보시면요. 선생님이 항상 뭘 강조를 하냐면 문학은 보기를 먼저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는 데에 있어서 내가 이런 거에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겠다라는 게 소설에선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맥락을 넣어서 해석해야 되는구나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보기 한 두 줄만 읽어도 이게 작품 자체에 대한 해석인지 아니면 그냥 문학 전반적인 이론에 대한 부분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얘도 보기를 먼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문제가 21번에 딸려 있어요. 21번에. 자, 그러면은 보시면 숙향전은으로 시작하니까 얘는 작품 자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를 먼저 읽었을 때 의미가 있는 보기란 뜻이에요. 자, 그럼 들어가 봐봐. 다양한 환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라고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환상적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죠? 환상담의 구성에 여러 가지 서사적 전략이 활용되고 있다. 그럼 그 서사적 전략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란 이야기지. 가령 동일한 시간에 특정한 한 공간에서 인물들이 각각 겪은 환상 체험을 제시하여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동일한 시간대 다른 공간이 나올 겁니다. 다른 인물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사를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얘 시선에서의 이 사건, 얘 시선에서의 이 사건 요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야. 자, 그다음에 이를 위해 서술자는 공통적인 서사 장치를 활용해. 그러면 이게 같은 곳에서 일어나고 혹은 같은 사건을 겪는 두 인물의 이야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나오면 체크해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인물들이 비현실적 공간에 들고 나도록 하고 있으면 얘네가 들어가는 공간이 비현실적 공간인가 봐. 그죠? 그러니까 환상담이겠지? 인물들의 체험에 동일성이 나타나도록 진술하고 인물들이 겪은 사건을 대응시키고 있다. 그렇지. 똑같은 사건에서 예시선을 대응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상 체험은 현실 세계에서의 일들을 예고하는 기능. 그러면 얘네가 환상적인 공간에 들어갔을 때 현실적인
이 현실 세계에서의 일, 이런 것들 나온 게 뭐가 있을까를 체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생긴단 말입니다. 일단은 환상담이니까 환상적인 공간 나올 거고요. 거기에서 분명히 동일한 공간 혹은 동일한 사건에서의 두 인물의 시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네가 지금 같은 일을 겪고 있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너네가 앞으로 이제 이 공간에서 벗어나서 현실 세계로 돌아갔을 때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거야 라는 예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선생님이 지금 말로 해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느낌이 안 올 수 있지만 생각하면서 가면 굉장히 금방 끝나요. 선생님이 해설했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저런 걸 일일이 생각하고 가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머릿속으로 하면 생각보다 금방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 체크, 특정 공간, 각각 겪은, 그다음에 이런 일들, 다른 입장, 그다음에 입체적 구성, 공통적 장치, 비현실적 공간, 대응시키고 있다, 뭐 예고하는 기능,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갈 거란 말이야. 생각보다 금방 끝나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두시고 우리가 작품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하나 일일이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포인트만 조금씩 잡으면서 갈게요. 특히나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얘들아 인물 관계도 그리면서 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물 관계도를 잡으면서 갈 거예요. 근데 관계가 복잡하진 않은데 한 인물을 부르는 여러 이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맥락상 이게 이 앞에 나왔던 얘를 지칭하는 말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그 인물을 지칭하는 말인지는 맥락상 체크하면서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 이게 다른 사람이 나올 만한 맥락이 맞나? 아니라면 이게 새로운 이름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앞에 나왔던 걔를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구나 라는 걸 체크하시면서 가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1일은 할미 집에 온 다음 해 3월 보름에 라고 했으니까 되게 구체적인 시간을 줬어. 그지? 자, 그럼 이런 건 체크를 할 수 있겠죠. 다음 해 3월 보름. 할미는 술 팔러 가고 낭자라는 인물이 나오네. 홀로 초당에서 공간 나왔어요. 시간 나왔고 공간 나왔습니다. 홀로 술을 막 놓고 있는데 청조가 날아와서 막 매화가지에 앉아서 울어요. 그죠? 그래서 청조라는 애가 나오네. 낭자가 저 새도 나처럼 부모를 여의었는가 어찌 혼자 우는가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낭자가 부모를 잃은 사람이구나 라는 게 나오잖아요. 하고 막 눈물을 흘리다가 졸았어요. 어떻게 하면 눈물을 흘리다 졸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잤단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랬더니 그 새가 낭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비현실적인 거 발생합니다. 그죠? 낭자의 부모님이 저기 계시니까 저와 함께 가사이다. 이런 거 너네 부모님이 저쪽에 있으니까 나랑 같이 갈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현대에서는 너희 부모님 있으니까 나랑 저쪽 갈래? 이러면 이제 안 돼요, 싫어요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고전소설이니까. 자, 새가 가자고 합니다. 학원을 낭자가 그 새를 따라서 한 곳에 다다르니, 그럼 뭘로 낚인 겁니까? 뭘로 낚은 거예요?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가자 라고 하고 낭자를 낚아요. 자, 그럼 일단은 낭자라는 인물이 나오지. 낭자라는 인물이 나오고 청조가 꼬십니다. 저쪽으로 가자. 너희 부모님이 계시다. 라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자라고 하고 따라가죠. 요런 관계가 일단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백옥 같은 연못 가운데 구슬로 대를 쌓고 싹 보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묘사하고 있구나. 낭자가 간 공간에 이 배경을 좀 묘사를 하고 있는 중. 그다음에 이 현판의 금으로 요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지라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고, 봤더니 서왕모의 집이다. 그래서 서왕모는 굳이 따지자면 여러분들 어떤 천계의 인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의리의리해서 낭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고, 봤더니 막 선관, 선녀들, 얘들아 이 사람들은 다 천계의 인물들입니다. 선관들, 선녀들. 용도 타고 봉황 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굉장히 정기적인 요소 많이 드러나 있죠. 자, 그래서 청운이 어린 곳에 옥황상제도 계시고, 그지? 육룡이 모는 옥수레를 타고 계시고, 모든 것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름이 크게 일어나면서 백옥교자 탄 선녀가 백년화 한 가지를 꺾어지고 단정히 앉아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굳이 백옥교자가 뭔지 백년화가 어떤 꽃인지 모르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등장인물이 화려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정도의 느낌만 받으시면 돼요. 좌우에 무수한 선녀가 시위하여 이렇게 옹위를 하면서 오더니 월궁항하에 행차더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뭐야 밑줄 기억 있죠? 그러면 월궁항하의 어떤
말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문제로 나오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월궁항아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체크하면서 가야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향아가 숙향을 보고 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태까진 낭자로 나오다가 숙향이란 말이 나왔어. 그지?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여태까지 청조를 따라서 낭자가 왔고 거기가 굉장히 화려한 1000개의 공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낭자가 막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나 막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월궁항아 행차를 받고 월궁항아가 숙향에게 얘기를 한다는 건 이 낭자에게 이야기를 해야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지. 이 낭자는 계속 보고 있고 월궁항아랑 숙향이란 애가 따로 있고 막 둘이 얘기를 하고 이런 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숙향 게다가 지금 이 작품 제목이 뭡니까? 숙향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낭자는 결국에는 숙향이란 인물이구나.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 있겠지. 숙향이고요. 얘를 지칭하는 말이 낭자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숙향을 보고 반갑다 소아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숙향, 낭자를 지칭하는 말이 소아도 있다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 적어놓고 가시면 좋아요. 네가 인간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고행을 얼마나 겪었는가? 나 쫓아와. 거기 서 있지 말고 쫓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지의 경치나 보고 가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간이 요지인 건 앞에 나왔고요. 그죠? 학원을 숙향이 항아를 따라 들어갑니다. 항아를 따라 들어가요. 그 집 형상 의리의리한 모습 막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 개입 들어가 있고요. 풍류 소리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보살이 젊은 성관을 앞에 세우고 들어와 상제한테 보게 합니다. 뵈게 합니다. 그죠? 상제는 옥황상제의 상제다 얘들아.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상제가 그 선관에게 이르시되 태으라라고 했으니까 이 선관 이름은 태을입니다. 그죠? 인간잼이 어떠하며 소아를 만나봤니? 라고 얘기하니까 이 소아는 지금 누구예요? 이 소아는 숙향이겠지. 왜? 숙향한테 소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런 상황입니다. 옥황상제 계십니다. 옥황상제 보통 이런 모자 쓰고 있잖아요. 이런 옥황상제예요. 그죠? 옥황상제한테 보살이 어떤 젊은 선관을 보게 합니다. 얘가 소아봄 한 거야.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는 장면을 숙향이 보고 있는 거지. 숙향이 이 친구는 소아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요런 느낌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선관이 땅에 엎드려 무수히 사죄하더라. 뭐 아이고 했단 얘기야. 그 다음에 항아가 옥황께 여쭈되라고 했으니까 이제 항아가 이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체크해 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 소아가 4번 죽을 액을 지나왔사오니 그럼 숙향이 인간계에 있을 때 4번이나 죽을 위기를 지나쳐 왔단 얘기입니다. 그죠? 되게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만하옵쇼 복록을 정하소서. 야, 이제 그만해라. 얘가 4번이나 죽을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이만하면 충분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전소설을 읽은 친구들, 숙향전을 좀 아는 친구들이라면 숙향이 원래는 1000개의 인물이고 거기서는 소아라는 선녀겠구나. 그리고 걔가 어떤 죄 같은 걸 짓고 인간계에 내려와서 4번이나 죽을 고비를 거치는 등등의 어떤 벌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베스트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뭔가 얘가 소아라는 애가 이 친구가 이 숙향이가 그냥 죽을 위기에 처했었구나 정도만 아셔도 된다는 얘기. 이제 좀 그만해라. 그리고 이제 복록을 좀 정해줘라. 이제 복이나 이런 것들 정해줘라. 했더니 상제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애한테 석가열애에게 명해가지고 수명을 일단 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복록 정하는 거에 그 리스트에 뭐가 있는지 일단은 수명. 70살. 70살 정도. 선생님 너무 일찍 죽는 거 아닌가요? 뭐 저희 할머니가 지금 80대신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전이기 때문에 70살 정도는 굉장히 장수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00살 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북두칠성의 각각에게 이제 일단은 뭐 열애한테는 수명을 열애 맞나요? 앞에 열애한테는 수명을 북두칠성에게는 자손을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들 형제 딸 하나 애를 셋을 낳게 해주시고요. 남두칠성에게는 이제 복록을 남두성이 뭐라고 하냐면 애들은 정승이 되고 딸은 황후가 되도록 굉장히 위에까지 올라가도록 자녀복이 있도록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상제 소아에게 명하셔서 이게 중요한 거지. 이제 모든 이제 소아에 대한 복을 다 정한 다음에 소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같은 공간에 있는 중이야 얘들아. 황제가 이제 옥황상제가 숙향이에게 소아에게 반도 2개 개와 1가지 이거를 태을선군에게 주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게 주면서 반도 두 개와 복숭아일 겁니다. 그 다음에 개와 한 가지를 주면서 야, 얘한테 줘. 라고 한 겁니다. 그죠? 둘의 인연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소아가 상제명을 받들어 한 손에 반도를 쟁반에 담아들고요. 한 손에 가지 하나 들고 총총총총 내려와서 태일성군한테 여기요 했어. 했더니 이제 그 선관이 두 손으로 받으며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 공간 자체가 인물관계도 자체가 여기는 어디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천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청조가 이 천계로 숙향을 데려가는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태을 선군을 만나게 되는 거지. 이런 인연이겠죠. 그죠? 그리고 아마 딱 봐도 선관, 선녀라고 나눠놨기 때문에 선녀는 여자, 선관은 남자를 얘기하는 말일 거고 태을이가 남자겠구나라는 것까지 나온다. 이 얘기죠. 자, 줬어요. 그랬더니 그 성관이 두 손으로 받으며 소아를 눈여겨봅니다. 좀 이쁜데? 막 이러면서 그죠? 봐요. 소아가 부끄러워 돌아섭니다. 어맛 이러면서 돌아서요. 그랬을 때 손에 낀 옥지환의 반지에 환 나오면 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있던 진주가 또르륵 딸려서 떨어집니다. 소아가 이렇게 쥐려고 했는데 그 선관이 먼저 인터셉트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진주가 어머 반지에 진주가 떨어졌네요. 이러면서 소아가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지만 계속 부끄러워합니다. 돌아서서 들어가고자 할 때 할미가 들어와 낭자를 깨워와 했으니 아하 여기서부터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역할이 되는구나. 여기서부터가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깨워가지고 야 봄날이 이렇게 고내가지고 뭔 낮잠을 그렇게 오래 자냐 이렇게 숙향아 왜 이렇게 오래 자냐 해요. 그래서 깨우거늘 소저 그 소리에 놀라 깨어 일어 앉으니 했으니까 이 소저도 마찬가지로 숙향을 이른 말이겠죠. 그죠? 낭자 소저 요렇게 그래서 지금 숙향을 이르는 말이 숙향의 이름, 낭자, 소와 소저 요렇게 네 가지나 나왔다라는 거. 그런데 딱 봐도 딱 깨웠는데 다른 여자를 깨우면 이상하잖아. 숙향이를 깨워야지. 그지? 자, 그래서 같은 말이구나. 같은 인물을 부르는 말이구나라는 거 캐치하셨어야 되고요. 이런 앉으니 요지의 풍경이 눈에 어른거리고 천상의 풍류 소리가 귀에 쟁쟁하더라 하면서 굉장히 그럴듯한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캐치할 수 있는 거 일단 비현실적인 공간 환상담 나와 있는 거고 숙향의 입장에서의 이 천상계의 경험을 얘기했으니 아마 다른 인물의 시선에서의 이 천상계 경험을 얘기를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좀 공통적인 일이라는 거, 이 두 인물의 공통적인 일이라는 걸 알려주는 장치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아직 그 장치가 뭔진 몰라. 뒤에까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의 일을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숙향이는 70살까지 살 거고요. 자녀를 셋 낳을 거고요. 그 세 자녀가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놓으면서 가시란 이야기.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누구의 시선에서 보냐? 자, 3월 보름에 시간이 겹쳤어요. 그죠? 대성사에 올라가니 누군가가 대성사에 올라갑니다. 자, 숙향은 어디였어요? 초당이었어요. 지금 시간은 동일한데 공간이 달라요. 현실 세계에서의 공간이. 몸이 고나요 졸려 계속 자요. 봄인가 봐. 그지? 난간에 의지하여 잠깐 잠을 들었더니 꿈에 부처가 와서 이르되 지금 숙향이를 데려간 애는 청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마도 태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 그지? 다른 인물을 데려가는 존재는 부처님입니다. 자, 오늘 서왕모가 요지에서 잔치를 하니까 야, 너도 나 따라올래? 야, 파티가 있는데 오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지? 학원을 이선이 매우 깊어 라고 했으니 이번에는 이선이란 애입니다. 그죠? 이선이란 애예요. 자, 이선이란 애는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를 해서 그런데 여러분 더 넓게 쓰셔도 좋습니다. 이선이란 애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자, 이제 부처가 파티 있는데 가실? 해서 이선이 오케이 굿 따라갑니다. 그죠? 자, 선녀가 무수히 모여 분주하고요. 뭐 엄청나게 아름답고요. 계속 이제 묘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높이 앉아 계신 분은 옥황상제고 저기에는 이제 별을 맡고 있는 성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석가열의 부처님 이렇게 거느리고 있고 그러니까 너는 내 뒤를 쫓아가지고 상제한테 인사하고 다 인사하고 가자라고 합니다. 이선이 이거 너무 커가지고 내 방향도 못 잡겠는데요 하니까 부처가 웃으면서 소매 안에서 대추 같은 과일을 하고 여기 밑줄 씨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중요할 겁니다. 앞에 나와 있었던 반도랑 개화도 옥지 안의 진주도 그런 역할들을 하겠지요. 이걸 먹으면 알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선이 받아 먹습니다. 그랬더니 전생에서 하던 일이 어제 같아 모든 선관이 다 전에 친하던 벗이야.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나오는 거지. 대추 같은 과일을 먹으니까
나 전생에 선관이었구나. 저기 있던 선관놈들 다 내 친구 아니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대추 같은 과일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반가운 마음 금치 못해서 부처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부처 먼저 들어갑니다. 선이 뒤를 따라 들어가 상지한테 인사하고요. 다 차례로 인사했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했어요. 산제가 이제 명령을 내리시되 태열아 인간잼이 어떠하더냐 네 소화를 만나보았느냐 라고 앞에 나왔었던 멘트를 똑같이 칩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지금 이 사건, 천계에 올라간 이 사건을 태을과 숙향이 혹은 이선과 숙향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선은 뭐예요? 태을성군입니다. 같은 인물이죠. 그죠? 그래서 이선이 현재 현실 세계에서의 이름이니까 요렇게 가야 되겠죠? 요렇게 갑니다. 그지? 요렇게 가요. 좋습니다. 땅에 엎드려 사죄하더니 한선녀를 명하셔서 반도둑의 개와 한 가지를 바치라 하시니 그럼 얘들아 이 한선녀 누구겠어요? 소화겠죠. 아까 소화한테 야 태을이한테 이거 갖다 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반도둑의 개와 한 가지는 뭡니까? 이 사건, 이 천계에서의 사건이 두 인물이 공유하는 동일한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가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부끄러워 돌아설 때 진주가 개와 가지에 걸려서 떨어졌어. 한 손으로 쥐고 다시 희롱코자 하더니 이거는 이 떨어뜨리셨는데요. 이런 정도가 희롱이야, 얘들아. 막 너무 과하게 그런 희롱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놀리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 다시 이제 이렇게 놀리려고 했는데 대성사 중들이 저녁 공양을 하기 위해 종을 치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선이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부분이구나. 왜? 이선이 대성사에서 졸다가 부처 따라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소리에 놀라서 딱 깼어요. 네, 천개가 너무 멋있었는데? 이러면서 눈에 선하고 풍류 소리 쟁쟁하고 똑같은 걸 느낍니다. 풍경이 선하고 눈에 쟁쟁하고 손에 진주가 분명 쥐어져 있습니다. 그 옥지 안에 진주가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내가 진짜 겪은 일이구나라고 믿게 만들겠죠. 너무 신기해서 즉시 글을 지어서 꿈속의 일을 기록하고요. 부처께 하직한 후에 얘가 지금 대성사라는 절에 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부귀공명 이딴 거 필요 없어. 야, 나 지금 장난해? 하늘에 내가 선관이었고 그리고 내 여자친구 좀 이쁜 애가 있고 우리는 천계의 존재였는데 지금 인간계에 내려와 있는 거니까 굳이 부귀공명의 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소화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화라는 존재가 원래 나의 인연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 선생님이 이야기한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물론 관계를 좀 예쁘게 정리하면 여러분들 이제 실질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가시면 글을 읽으면서 정리하시면 조금 지저분하게는 되겠지만 예쁘게 지금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결국엔 숙향과 이선이 어떤 관계예요? 인연 관계고 인간계에서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숙향은 소화예요. 이선은 태을선군입니다. 그리고 낭자라고도 불리고 소저라고도 불립니다. 요렇게 간다라는 관계 만들어질 거고요. 숙향을 데려간 건 청조, 이선을 데려간 건 부처. 요렇게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적인 일을 겪는다. 천계에서의 일을 겪게 되더라. 라는 것까지가 예쁜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읽으면서 여러분들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게 땡큐하게도 예쁘게 정리할 수 있는 형태로 이거 먼저 나오고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순서가 계속 바뀌잖아요. 맨 처음에 이거 먼저 나왔다가 이거 먼저 나왔다가 계속 뒤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추가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문제로 들어갑시다.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선은 요지에 다녀온 후 숙향을 보고 싶어 했다. 이거 너무 맞는 말이잖아. 그죠? 너무 맞는 말이에요. 선생님, 소화를 보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얘들아, 소화가 숙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 오로지 소화만 생각하며 지내더라 라는 걸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로지 소화만 생각하며 지내더라. 이 부분이 1번 선지의 근거입니다.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본 적 있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더라도 모르시면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잘 올라와 있어요, 영상이. 선생님은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 단위의 근거를 쓰지 않습니다.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해설을 하게 되는데 문학은 찾아서 풀어요. 그래야 정확합니다. 그래야 이 의의 가능성이 없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숙향은 부모와 만나고 싶은 마음에 청조를 따라갔다. 만약에 이거를 그냥 놓치게 되면 아니 그냥 천개 간 거 아니야? 청조가 따라오라고 해서 간 거 아니야? 이거 틀렸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청조가 뭐라고 합니까? 맨 처음에 너희 부모님 저기 있으니까 나랑 갈래?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낭자의 부모님이 저기 계시니 요 부분이 이번 선지의 근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숙향은 청조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며 슬픔을 느꼈다. 이것도 마찬가지 숙향이 한 말 한마디에서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저 새도 나처럼 부모를 잃고 슬퍼하는가? 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저 새도 나처럼 요렇게 시작하는 그 부분이 3번 선지의 근거입니다. 이런 것들 체크해놓고 갔으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냥 후루룩 읽는 것보다는 내용 일치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는 거 나올 것 같은 부분들 체크하면서 가자. 숙향과 이선은 모두 서왕 모집의 규모에 압도됨을 느꼈다. 이거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의리의리해서 잃어버릴까봐 두렵다라고 얘기하고 낭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 찾아 쓰시면 됩니다. 뭐 들어가지 못했다. 뭐 의리의리해서 길을 잃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그러면은 5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X 포인트는 선지에 명확하게 등장해야 됩니다. 문학에 특히나 굉장히 명확해요. 특히 이런 내용 일치 같은 경우에는 이서는 마음이 석연치 않음에도 얘들아 설마 석연치 않다를 모르는 친구는 없겠죠. 찝찝하다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찝찝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갔단 얘기야. 근데 뭐예요? 이서는 부처가 야 오늘 파티인데 가실? 하니까 이서 콜 이러고 가잖아. 석연치 않지 않습니다. 굉장히 뿌듯하면서 가요. 너무 즐거우면서 가요. 석연치 않음에도 잔치에 참석했다. 석연치 않다에다가 X포인트 들어가고 정답 5번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온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서 풀려고 하면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 되는 유형이다라는 거. 자, 기억 누굽니까? 월궁항하입니다. 월궁항하. 숙향이 겪은 과거 사건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얘들아. 네가 이렇게 해서 4번이나 죽을 위기에 처한 거야 라고 원인을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무슨 일을 겪었는지만 얘기해 줘요. 4번 죽을 액을 지나왔사오니 라고만 얘기하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숙향이 인간 세상에서 겪은 고행에 대해 알고 있죠.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떤 거? 4번 죽을 액. 이라고 하는 고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인간 세계에서 고행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알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런 거 이렇게 나가지 마세요. 겪은 고행 그 4가지가 뭔지 다 얘기 안 했잖아. 그냥 모르고 4번 겪었다는 그 요약본만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정도 가지고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 정도 가지고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단어에 대해서 이 정도를 이란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니들이 틀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정도를 해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고행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고행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거잖아. 크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세히 자세히 뭐 이런 말도 당연히 안 들어가 있고요. 알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도 4번 죽을 애기면 이 정도면 자세한 거지. 끝도 없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크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정답 2번이고요. 숙향이 이선과 맺게 될 인연을 상제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월궁 항아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선과 맺게 될 인연을 설명하지 않아요. 상제가 그냥 바로 소아에게 야 반도 2개랑 개와 1가지 쟤한테 줘 라고 얘기하죠. 둘이 인연인 걸 아니까 상제가 시켰겠지. 자, 숙향이 요지에서 겪을 일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 너 여기 오면 이런 일 겪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따라서 들어와 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숙향이 태의선군을 이선으로 생각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야 숙향아, 저 태의선군 있잖아. 제가 인간계에서 이름이 이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선으로 생각하도록 정보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X포인트 명확하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 제끼시고 나머지 정답 적절한 거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너무 딥하게 빠지지도 너무 단어 차원으로 빠지지도 여러분들의 이 주관적인 생각으로 빠지지도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문학은 얘들아 백의 싸움입니다. 백의 싸움 아니라 했어. 백의 싸움이라고. 오케이 좋습니다. A부터 C에 대한 설명입니다. A는 뭡니까? 반도 두 개, 개화 한 가지. 요거는 소화와 태을이 약간 꽁냥꽁냥하게 되는 그런 거고 옥지안의 진주는 뭡니까? 이렇게 주다가 개와 가지에 걸려가지고 떨어져서 둘이 이렇게 약간 찌릿한 어떤 모먼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고 그 다음에 대추 같은 과일은 이선이 딱 먹으니까 맞다 나 과거에 선관이었지 라고 모든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그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A부터 C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밑줄이 쳐져 있고 문제로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서 읽어야 되냐면 얘네의 역할이 무엇인가 얘네로 인해서 바뀌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가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A는 인물이 꿈속에서 겪은 일을 실제 있었던 일로 믿는 증표가 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실제 있었던 일로 믿는 증표는 뭐예요? 잠에서 깨니까 내 손에 진주가 있어. 이거 진짜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A가 아니라 B겠죠. B는 인물이 상대 인물에게 보인 수줍음이 완화되는 계기 아니요. 이 진주를 딱 주워가지고 하하 진주 떨어뜨리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둘이 막 부끄러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줍음 전혀 완화되지 않습니다. 더 수줍게 만들죠. C는 인물로 하여금 자신이 접하게 되는 주변 인물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딱 먹고 나니까 저 성관들 알고 보니까 내 친구잖아. 이렇게 알게 됩니다. 보통 천상계의 인물이 지상으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적강을 하게 될 때는 특히나 득죄, 죄를 짓고 내려가게 될 때는 기억을 다 지운 다음에 내려보냅니다. 그죠? A와 B는 모두 인물이 자신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내가 반도 이거 진주 떨어뜨려야 돼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어려움을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둘의 인연을 보여주는 거죠. B와 C 모두 인물이 상대 인물과의 인연을 마음에 품게 만들어 잊지 않도록 하는 건 사실은 B에 해당하겠죠. 진주를 떨구고 이 사람이 주우니까 여자애는 어맛 하는 거고 남자애는 하하 진주 이러고 있는 거고 그치? 자 그래서 마음에 품게 만드는 건 B만 해당되고 C는 이선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작품에서 찾아서 쓰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 우리가 보기는 읽었으니까 바로 문제로 들어갈 겁니다. 보기 문제는 선생님이 1, 2, 3단계로 나눠서 헷갈리시면 1, 2, 3단계로 나눠서 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단계보다 내용일치 차원 정말로 그 내용이 작품에 있었던 내용이 맞니? 라는 것과 두 번째 단계는 보기 일치 차원 정말로 그 내용이 보기에 있었니? 라는 것과 3단계는 그 내용도 실제로 있었고 그 보기 내용도 실제로 있었으면 그 내용이 그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는지 연결을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게 3단계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1단계, 3단계를 아웃시켜서 답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가자. 숙향의 청조를 이선이 부처를 만나는 시공간적 배경을 일치시키고 그 만남의 배경을 묘사함으로써 까지 했어요. 여기까지가 내용이죠.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 환상체험의 주요 사건 암시. 자, 그럼 보시면요. 숙향이 청조 만나는 시간적 배경 3월 보름. 이선이 부처를 만나는 시간적 배경 3월 보름입니다. 근데 공간은요. 숙향은 청조를 초당에서 만나고요. 이선은 부처를 대성사에서 만납니다.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적 배경 일치 아니지 공간적 배경은 달라요. 굉장히 치사하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뭐예요 지금? 이건 읽을 필요도 없어요. 1단계 아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바로. 그죠? 이런 거에 낚여오면 내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1단계 아웃이에요. 내용일치에서 나가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루룩 읽어버리면 틀리기가 너무 쉬워. 이렇게도 정답을 만드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가 제대로 읽었니?를 확인하고 싶은 것뿐이고 그걸 되게 약간은 치사한 방식으로 확인할 때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뒤에 2단계는 맞습니다. 2단계는 맞아요. 자, 숙향과 이선이 환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데 두 사람이 각자 잠드는 것을 서자적 장치로 활용했다까지. 맞죠? 둘 다 막 졸고요. 그죠? 졸다가 만나요. 청조와 부처를.
맞는 말. 환상 체험 간의 관련성 언급됐나요? 보기에 맞죠. 그래서 둘 다 졸다가 만났으니까 관계가 있구나라고 보여주니까 3단계도 오케이입니다. 숙향과 이선이 공통적으로 요지에서의 누각을 보고 향내를 맡은 것을 제시함으로써 그렇죠. 요지의 풍경이 막 아른아른거리고 막 풍류가 굉장히 귀에 쟁쟁하고 막 이러잖아, 그지? 자, 그래서 제시함으로써 나옵니다. 요거 누각 보고 향내 잘 모르겠으면 기억이 안 나면 요거 포인트만 보고 누각과 향내라는 요 키워드만 가지고서 그 글자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특정한 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각각 겪은 체험의 동일성 언급했죠. 둘 다 이게 있었으니까 동일성 연결 가능하죠. 1, 2, 3단계 오케이. 상제 그 선관에게 이르시되라고 서술한 것을 상제 전교하시되로 서술함으로써까지 있습니까? 있어요. 이거는 숙향이 바라봅니다. 숙향이 보고 상제가 선관에게 얘기하는 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상제가 명령을 내리시되 누구에게? 이선에게. 그죠? 태을선군이라는 선관에게. 자, 그럼 요거는 숙향의 시선, 요거는 그걸 겪는 이선의 시선입니다. 자, 숙향이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 이선이 당사자로서 바라본 사건 맞죠? 각각의 시선을 드러낸다. 보기에 나왔었고 연결 맞고 숙향이 환상 체험하는 과정에서 상제에 의해 현실 세계에서의 숙향의 수명, 자손, 복록 등등이 정해지도록 제시했어요. 맞죠? 내용 일치 오케이. 그래서 일흔까지 살 거고 애셋 낳을 거고 두 아들은 정승되고 딸은 황후가 되고 그죠? 자, 환상 체험을 통해 현실 세계의 일들을 예고한다. 이거 보기 언급됐었고 연결 가능하고. 오케이?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그 방법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제끼시고요. 둘 중 하나 혹은 셋 중 하나가 남았을 때 이렇게 단계로 나눠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내가 얘기를 했을 거야.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읽는 속도가 느려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국어를 대단히 못해서도 아니라고요. 뭐예요? 답이 한 번에 안 나오니까 오래 걸리는 거라고. 그래서 답이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헷갈리는 걸 제거하는 연습, 정확도를 높여야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바로 고전 시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